우리 한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원만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지금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제였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또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역 협상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연말에 이제 3월 2일 날 협상 시인 전에 뭔가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금요일 날 시장이 한 26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직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약간 기대했던 것만큼 또 성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잡혀버린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은 미중 무역 마찰 때문에 빠졌던 게 미중 무역 마찰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고요. 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나면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 조정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내를 해야 되는 조정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미 지금 지수 자체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는 상태에 있다면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오히려 기회를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연휴 끝나고 한 주 해봐야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었습니다만은 일단 이틀간의 이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경계감으로 좀 바뀌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설 연휴에는 이 좋은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방금 전에 다낭에서 네. 개최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하노이라는 소식이 네. 들려왔어요. 대표님, 그럼 남북 경협주는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좋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 미중 무역 마찰도 그렇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 관련 일정도 그렇고 하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를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미중 무역 마찰이 좀 완화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지수가 좀 제법 올랐죠. 막상 이제 협상 자체가 원만하게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이걸 선반영해 버렸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주가는 좀 쉬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남북 정상회담도 똑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지금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다 노출돼 있었던 상태고요. 이제 뭐 날짜까지 사실은 거의 다 노출된 이런 상태인데, 또 이후에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서울 답방 관련된 뭐 기대감들도 아직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이제 재료가 노출된 거니까 시장에서는 이 다음에 나올 게 뭐지?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일정이 뭐 만나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기대감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꺼질 재료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재료가 단기적으로 나올 건 일단 다 나왔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최대한 최근에 오를 만큼 많이 올랐는데 이걸 누가 더 비싸게 주고 사줘야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당장 뭐 북미 정상회담이 한다더라, 언제쯤 할지 모른다더라, 이럴 때는 기대감이 좀 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제 다 노출이 돼 버렸으니까 아마 사고자 하는 흐름보다는 언제 팔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남북경협주는 이제는 아직은 2020년 미국 대선까지 살아있는 테마고 재료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에 임박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좀 팔아나가는 요 호재를 이용해서 좀 팔아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를 이제 시장을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업종과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자, 저희가 지난해 연말 또 올해 연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코스피가 2,000포인트가 살짝 깨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2,000포인트를 깼다는 것 자체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마찰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위치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더 빠지기보다는 올해 하방을 잡고 지나보면 좀 올라 있을 것이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당장 1월 달에만 해도 한 2,150에서 2,200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가 이미 지수는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3월 달을 앞두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한 2,150에서 2,200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2,150, 2,200 정도 이렇게 오면 여기는 약간 매물대도 좀 있는 지역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2018년도에 지수가 한 해 내내 빠졌고 특히 2,200선 위에서 조금 머물렀다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2200 오면은 아이고 본전 왔다고 때리려고 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요 물량을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혹시나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좀 또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약간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그동안에는 시장이 그냥 올라갈 거니까 그냥 현금보다는 주식을 붙들고 버텨라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지수는 약간 박스권이 좀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 1월 달에 한 2150에서 2200선까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 같고 요 위치에 들어오게 되면 미중 무역 협상과 무관하게 일단 시장은 올라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다시금은 2000포인트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또 많이 오른 것에 따른 좀 눌림목 정도는 또 나오면서 주가 좀 박스권 떨어지는 흐름들이 좀 펼쳐져야 되고요. 다만 다시금 이제 2, 4분기 진입되게 되면 저는 뭐 2300~400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다. 어찌 본다면 한번 들어올려 놓고 좀 박스권 기간 조정 보이다가 재차 2300~400 정도를 탈환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연초부터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맥락이라면 지금은 이제 최근에 2200까지 왔다가 지금 살짝 눌린 모습이니까 자,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좀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올라오게 되면 또 잠깐 눌릴 수 있는 이런 기간 조정을 좀 염두를 하고요. 기간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이렇게 박스권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조금 피곤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2, 4분기에 추가 상승을 앞두고 좀 기간 조정 나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좀 중기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박스권 염두를 하고 이제 좀 올라가면 살짝 현금을 조금 늘려놨다가 또 밀릴 때 다시 또 뭐 다시 늘려주는 주식 쪽으로 좀 늘려주는 이런 좀 테크니컬한 움직임을 조금 갖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1월 달에는 우리가 낙폭과대 IT가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빠졌던 IT가 완화 기대감이 올랐으니까 자, 이제는 IT나 이쪽보다는 좀 BIT 쪽에서 순환매가 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2월 달, 3월 달은 IT가 다시 좀 올랐던 게 제법 빠져준다면 다시 IT를 봐야 되지만 안 빠지고 있는 상태라면 IT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월 달에 미국 아마키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순환매가 한번 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거의 올라오질 못했거든요. 이쪽으로는 오히려 좀 순환매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 오른 쪽으로 해서 좀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